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장기 불황과 또 저금리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 모은 적금으로도 집 한 채가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수익률이 보장된 부동산으로 또 돈을 모으거나 시선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나요? 저희 부동산 119 함께 하시면서 내 집 장만의 꿈도 물론이고 거기에 부동산 투자까지 함께 또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역시 함께 주목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경매를 통한 알찬 투자처도 소개를 해드리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 정보 용량 100원이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동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이 방송은 따뜻한 집안에서 보시고 오후 3시부터 하는 무료 세미나 물건 추천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1시간까지 1시까지 생방송으로 저희 함께 하시고 나중에 또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경매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나중에 또 수익형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또 물건도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함께 해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고동영 이사님께서 경매에 관한 또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그 대위 변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 경매가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쓰는 일상 용어와 이제 다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맨날 조금 저도 강의하면서 부담스러워서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지난주처럼 이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제가 잘못 조작한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위 변제라는 건데 대위 변제는 이제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이 대위 변제라는 말이 첫째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려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위 변제라는 거는 주어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받은 사람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채권이 내가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 즉 제3자에 의해서 변제되는 게 이제 돈을 갚는 게 이 대위 변제라고 그러고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즉 제3자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갚아줄 거냐?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한 거죠. 첫째 하나는 보증을 서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갖고 나서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갚아주는 것보다 더 많은 나한테 실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역시 이제 대위 변제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보면 경매의 용어보다는 실제 세입자 분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입자 부분이 손해보는 부분을 그나마 덜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위 변제가 되고요. 그러면 대위 변제 이제
당연히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반드시 후순위 세입자이고 선순위에 건저당이 있고 이 배당으로 인해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가 불가합니다. 즉 내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 갔는데 그 집이 경매가 일어난 경우에 그 경매의 배당으로서는 내가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내가 머리를 잘 쓰면 그 돈을 더 지금 현재 배당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대위변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대위변제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증가하거나 또는 낙찰자에게 인수를 해서 나는 손해를 조금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구상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여부에 따라서 변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또 어려운 단어가 이제 구상권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용어가 나왔는데, 구상권은 내가 갚아준 돈을 그 원래 채무자한테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구상권은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내가 갚아준 그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뭐 이런 설명보다 제일 쉬운 걸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2006년 3월 15일에 건저당 2억 원을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잔액이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달에 2년 뒤에 또 건저당이 1억 2천이 추가 건저당이 돼 있고, 이때는 또 1억의 그 건저당 실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입을 2007년에 했고 요 사이에 했다는 얘기인 거죠. 보증금 3억 원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경매 낙찰 가격이 3억이라면 정상 배당하면은 보증금은 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왜 100만 원밖에 못 받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실잔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1억과 이 1억을 빼고 나는 그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받다 보니까 3억에서 2억 빼고 나면 1억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선순위 건저당 대위변제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선순위 건저당의 1억을 대신 갚아줍니다. 누가? 이 보증금 3억에 있는 사람이 이 1억을 갚아주고 나면 이게 이 전입한 분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순위가 되면 이 선순위 3억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 3억 원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예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예에서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2억에 1억의 잔액이 있고 또 건저당도 1억이 있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 똑같은 경매 낙찰자면 이때의 배당 순위는 이 1억 원이 먼저 나가고 1순위로 배당이 되고 내가 2순위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에는 이 건저당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선순위 건저당 대위변제로 보증분 부족분은 낙찰자가 이거를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거를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배당받는 거 외에 나머지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똑같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에 대한 그 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나는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이익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의 일에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배당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로 3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차액 2억 원 중에서 대위변제 1억 원을 제외할 시에 나는 1억의 순이익을 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 원만큼은 차액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예에서 보면 정상배당을 2억을 받았는데 대위변제로 추가 1억을 낙찰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대위변제 해준 거하고 내가 추가로 받는 1억하고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 구상권 실행이 불가할 시에는 대위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갚아주는 빚을 진 사람이 나한테 내가 대신 갚아준 돈 내놓으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는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입자가 그렇게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경매 낙찰자는 우리는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럼 그것만큼 손해가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손해가 맞지만 단 경매 낙찰자한테 보호를 해주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즉 대위변제로 경매 낙찰자의 부담이 달라지면 불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내가 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은 없지만 금전적으로 최저 보증금에 대한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큰 손해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잔금 납부 전까지는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설령 경매를 1순위로 낙찰자로서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에 금액이 건저당 금액이 적든지 두 번째 세입자의 어떤 부담금액이 인수해야 될 부담금이 생길 경우에는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일찍 잔금 납부를 일찍 하셔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잔금 납부 전까지는 이 대위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이제 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 1순위 낙찰자의 동의를 받고 대위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인데 나 그거 동의 못해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하나는 잔금 납부 전까지 선순위 건저당을 말소할 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입자가 그 앞에 있는 건저당을 돈을 다 갖고 은행 가서 그 말소 등기까지 다 해제를 하면 내 동의 필요 없이 이거는 위에서 불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불허가 받으면 손해는 없지만 그동안의 이제 노력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꼭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는 후순위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는 꼭 선순위 건저당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저당의 제도는 즉 등기부의 내용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2억에 건저당이 돼 있지만 그게 1억일 어떤 잔금이 있을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은행에서 건저당에 돈을 다 갚아도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저당 그냥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돈 갖다 쓰시죠 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저당이 서류상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적든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후순위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는 선순위 건저당에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버릇이 필요한 게 경매의 어떤 그 고수가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전 사례로 배우는 대위 변제란 주제로 이사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대위 변제 좀 말이 생소하기도 한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잘 알아두시면 더 유익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법률 용어가 많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경매 한 번 익혀두면 나의 또 재산이 되고 부동산 투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늘 함께 저희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낙찰됐던 실물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낙찰을 성공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낙찰 물건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용도는 임야고요. 매각기일 2016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해 있는 토지였습니다. 감정가는 약 12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최저가는 약 6억 2,800만 원, 최종 낙찰가는 6억 8,592만 원이었습니다. 입찰 인원은 4명이었네요. 네, 첫 번째로 분석해볼 실질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낙찰됐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사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오랜만에 오랜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이제 임야니 뭐 토지니 오늘은 이런 것들을 맨날 경매하면 아파트 뭐 빌라 상가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저는 아주 적극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땅입니다. 땅, 토지. 네. 이런 부분인데 이 토지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땅을 사야 되는데 흙만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말을 많이 하는데 임야입니다. 임야고 지난 금요일 날 11월 18일 날 경매가 이루어진 거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인시에는 3개의 그 구가 있는데 기흥구는 뭐 아주 서울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면적은 500평이 좀 넘는 그런 이제 땅의 면적이고 감정 가격은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12억 8천만 원, 최저가가 2번이 유찰돼서 6억 2,800, 약 6억 3천인데 4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53%인 6억 8천 6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대단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직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 용도가 도시지역입니다. 산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50%에 받았다면 저는 대단히 잘 받은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4분 중에서 특별히 행운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의 이 기흥구 도시지역에 500평의 땅을 7억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경매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0평이 넘는 땅을 약 7억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최종 낙찰에 성공을 하셨던 분,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낙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임야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도시지역에 있다 하는 거에 대한 거고 땅에 대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냥 산에 흙을 산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도시 지역에 있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그 제대로 된 토지를 구매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낙찰 물건 분석도 정확하게 하신 것 같고, 특히 이 정도면 조금 60% 정도는 7억 건 넘길 정도로 했는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저보다 더 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떤 분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또 낙찰 실제로 됐었던 성공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용도는 잡종지로서 매각기일 2016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장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면적이 896평이 되겠네요. 감정가는 약 1억 3,600만 원, 최저가는 4,676만 6천 원, 낙찰가는 5,878만 원이었고요. 총 5명이 참여했던 낙찰 물건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물건 역시 토지입니다. 굉장히 또 넓은데요. 이 낙찰 물건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이 낙찰 물건은 이번에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도 좀 생소하실 부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분 중에서 남아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잡종지인데, 지난 15일 날 낙찰이 이루어진 거고요. 연천군 왕정면에 돼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약 900평에 속하는 땅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3,600이고 세 번 유찰이 돼서 4,670만 원인데 낙찰 가격 5,800에 받았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용인은 500평이 여기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13억이 됐는데 이거는 900평이 1억 3천입니다. 똑같은 서울 근교에 있는 땅이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땅이 용인의 땅만큼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대단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왜냐하면 아까는 도시지역이지만 이거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곧 어떤 그 도시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에 예고를 해놓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천구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1호선 연장선과 그 다음에 제2 외곽 순환의 어떤 그 도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게 900평의 땅을 네. 멀리 잡아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당장 시각적으로도 가능한 게 이 1호선과 제2외곽의 어떤 부분이고, 1억 3천 중에서 5천만 원을 6천만 원에 샀다. 저는 그리고 43%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TV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토지 약 900평에 가까이 되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약 6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을까? 경매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가격대로 살 수가 있었는지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분 또 어떤 저는 경매를 하면서 하는 게 현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래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두 번 지금 현재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땅은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와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의 땅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900평의 땅을 6천만 원 정도에 선점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지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경매도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경매 물건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각기일 2016년 12월 7일이 되겠고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물은요, 84.41제곱미터 면적이 되겠고 감정가는 9억 원, 최저가는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 소개해 주실, 추천해 주실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 아파트네요.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아파트고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12월 7일 날 경매 기일이고 주소는 서초구 신원동입니다. 대단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초구에 신원동도 있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곡 보금자리 아파트입니다. 내곡 보금자리라고 그러면 어디신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25평 전용 면적, 즉 분양 면적 34평이고 감정 가격은 9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7억 2천입니다. 상당히 확인하셔가지고 건매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데 확인 결과로서는 그 관리비를 조금 연체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시고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명한 거는 그냥 그 시세대로 사시려면 물건 보시고 사시면 되고요. 그 건매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떨어지더라도 건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에 소형 아파트 참 인기가 많은데요. 25평형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 하나 좀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뭐 특별히 주의할 거는 없는데 이제 관리비가 이제 좀 연체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네. 투자돼야 된다는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청수나 뭐 위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 일반적인 부동산의 어떤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경매는 반드시 일반 건매 가격보다는 싸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추천해 주신 경매 물건 추천 포인트로 뭐 이미 답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실제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금매 경매 물건이라는 점 혹시 화면 보시면서 네,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네, 경매로 조금 어떻게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동현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세미나 소식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겠습니다.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경매 물건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번호 3424-071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샵 8289번으로 정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는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비라 경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세입자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세입자가 확정일을 좀 늦게 받아서 배당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낙찰자가 그 인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빌라 경매 중이시고요. 근저당보다 선순위여서 뭐 대항력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셨는데 거기에 관한 배당 여부를 조금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흰색으로 좀 바꾸셔서 눈에 더 잘 보이게 해가지고 한번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빌라 입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늦어서 이 금액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전입이랑 확정일 사이에 그 근저당이 있는 거죠. 네, 건저당이 있고, 예, 선순위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사이에 건저당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있는데, 이거 인수하셔야 됩니다. 인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항력이라는 거는, 대항력은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 입주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어야 이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이 대항력은 그냥 선순위냐 아니냐 하는 판단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건저당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날짜 중에서 늦은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날짜가 대항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건저당보다 뒤편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에서 다 건저당이 다 나오고 그 2순위에서 배당이 다 안 된다면 남아있는 금액만큼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 경매의 원칙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우선 인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답을 주셨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다른 물건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꼼꼼하게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허가 건물의 법정 지상권을 문의를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시청자분 3902번이십니다. 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를 경매에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무허가로 미등기된 건물이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라고 좀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이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인데요. 법정 지상권은 기본 개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이 별도인 경우에 별도로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 이 건물이 토지 주인한테서 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그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권리의 주체는 건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주인은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냥 여기에 지료만 내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안 흘리고,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거기에는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허가인 경우에도 그 조건이 맞으면 법정지상권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조건이 맞으면인데 그 조건이 첫째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이 경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경우고, 그런 경우를 이제 안 흘리려면 당연히 지료는 물어야 되는 거지만 그 법정지상권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무허가 건물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무허가라도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했다가 배당 종길 이후에 신청 취소한 경우 이때는 취소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끝자리 샵 8289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3635번님 시청자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 취소 시에 뒤에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이신 것 같네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그 선순위인데 배당을 신청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한 경우에 네. 이 선순위가 배당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인수인데 이 인수는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종기일 이후에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물어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그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법원은 그거를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표기를 종기일 이후에 취소했다는 표기를 하지만 그 따라서 경매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신청했다 안 했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배당 종기일이라는 거는 배당을 신청하는 마지막 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에서 신청한 경우와 지나서 신청한 경우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에서 신청하고 취소한 경우는 그것대로 가지만 이거를 지나서 이 날짜를 지나서 신청하고 그 취소한 경우에는 효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만이 좀 더 정확한 부분에 그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경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배당 종기일 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완전 법적으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네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배당 종기일 이후에는 취소 신청한다면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 경매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더 보시면서 경매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문자 #8289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익형 부동산 매물건 소개를 해드립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의 투자 가치가 또 기대되는 인기가 많은 수익형 부동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건 개요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5월에 준공된 물건이고요. 사용 면적은 29.7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0.0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4,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원이 예상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익형 부동산 매물건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팀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이제 서초구의 2020의 발전 계획에 호재가 있다는 점인데요.
2020의 발전 계획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양재동은 또 서초구에서도 가장 그 발전 가능성이 이제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시티로 또 부가 가치를 또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 가치가 높아질 곳으로 어떤 이제 개발을 내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구 중심으로 또 지정이 제한된 곳인데요. 서초구의 발전 계획으로 이제 AT 센터와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을 이제 지구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또 뛰어난 이제 자연 환경을 또 바탕으로 미래 가치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여러 가지 또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있네요.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양재동은요, 또 강남대로와 접해 있으면서 자연 환경까지 굉장히 우수한 어떤 도심 속의 또 자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양재천은 뭐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도곡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 우면산, 또 구룡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 역세권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분당선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금 끼고 있는 양재동은요, 강남역을 중심으로 또 많은 직장인들의 또 상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강남역은 현재 2호선과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에 있고요. 본 매물은 이제 도보 5분에 위치하고 있는 신분당선을 매우 가깝게 초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 혜택을 굉장히 톡톡히 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인 개포주공 아파트는요,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같은 소형 평형대의 임대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또한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면적과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더불어서 또 매매가 상승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이제 특징 두 번째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양재동에 이제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좀 임장 활동을 이제 해보신 분이거나 이제 앞으로 해보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매물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본 매물과 비슷한 면적을 이제 갖춘 경우에는 지금 2억대 7천에서 8천 정도의 실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또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 2인 가구의 추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 혜택까지도 보시면서 또 앞으로 1, 2인 가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본 매물의 면적을 가진 주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또 본 매물이 이제 공실 없이 재테크까지도 가능하고요. 거주하시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바라보기에도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물건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또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매매 금액 2억 4,500만 원으로 지금 실거래가보다 무려 2, 3천 정도 싸다고 할 수 있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7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2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권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16년 4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 60.9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9.33제곱미터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총 5층 중에 1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15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수익형 부동산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일단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되게 안정적으로 연금형의 수익형 이제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60대 분들, 임대사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이제 불안한 노후 대비로 굉장히 적합한 연금형의 수익형 부동산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지금 현재 12월 초에 지금 2년 동안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년 동안 월 이제 2천만 원에 150만 원으로 이제 임차인으로 확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실 걱정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9호선 연장에 있는데요. 현재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제 2단계 공사를 거쳐서 개통이 되어져 있고요. 2018년 3월에 3단계 구간 이제 개통 예정으로 이제 잠실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와 또한 관광객들의 유입 인구 또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도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본 매물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과 또 선정릉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구청역은 이제 7호선과 또 분당선, 선정릉역은 9호선과 분당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급 주거 단지 안에 있는데요. 노년 이동은 지금 단지가 넓기 때문에 단지마다 어떤 형성되어 있는 각각 특색이 조금 다른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이제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고급 주거 단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객단가가 또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또 학동초등학교와 강남구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주변으로 또 학동초등학교가 강남구청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학동초등학교하고는요, 바로 이제 도로 하나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또 상대로 하는 업종도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장점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고수익률을 자랑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강남권에서 이제 임대 수익 보신다고 하시면 4%대가 이제 평균적인데요. 본 매물은 6%대의 고수익형 매물이고요. 대출을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9.8%의 전후로 이제 수익률이 예상되는 굉장히 고수익형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넓은 전용 면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이제 60.92제곱미터로 약 18.5평가량 되는데요. 3-4평가량의 창고 공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평 이상의 매우 넓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진 곳인데요. 본 건물 1층은 모두 주차 공간이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낮 시간대 건물 세입자분들이 보통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 요금 없이 차량 3-4대가량 넉넉하게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격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금액 3억 2천만 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금액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1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금액 약 1억 6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논현동의 상가 근린생활시설 두 곳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상담 연결해 드리니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세미나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 3층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